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4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경술월 경술일이 되겠고요. 일진 경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자, 술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일간이 되겠고요. 일간 다음에 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일간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보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쇠의 기운, 즉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경금이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봤을 때 경이라고 하는 경금은 양금이 된다라고 해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금이 되겠죠.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신금이 바로 그 음에 해당되는 것인데, 신금 또한 내일 공부하겠지만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경금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음금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남자라고 하는 것이 양이고요. 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음에 해당이 되는데, 성격 자체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맹렬하고 매우 동적인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의 기질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정적이면서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딸을 놓고 봤을 때 아들은 뭔가 좀 투박하고 애들이 좀 거칠어도 좀 그러한 양이 맞는 그런 맛이 있는 거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 딸이죠. 귀엽고 이쁘고 앙증맞은 그러한 또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은 비유를 할 때 완철금이라고 해서 완철금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또 신금이라고 하는 음금은 좀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것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같은 쇠, 같은 철이라 하더라도 그 기질 자체가 성격이 다른데, 완철금이라고 하는 이 완자는 거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칠고 투박하고 좀 묵직한 그런 개념으로서 쉽게 표현하자면 무쇠 같은 개념 또는 강철 같은 개념이 되겠고요. 원철이라고 해서 땅에서 금방 캐낸 그런 투박한 쇠덩어리, 순수한 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철광석 같은 거 있죠. 철광석, 이걸 갖다가 이제 제철소라든가 이런 데서 불순물을 빼내서 순수한 철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강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원철이 되는 것이고, 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원철에서 순수한 금을 빼서, 은을 빼서, 동을 빼서, 우리 예를 들면 올림픽 할 때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 만들죠. 그것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바로 신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인 것이고요. 그래서 경금과 신금은, 경금은 아직 단련을 받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철, 야생마 같은 개념이다라고 했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갖다가 잘 재련해서 기물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다. 사람으로 치면 준마와 같은 개념, 경금 같은 경우는 야생마와 같은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 쓰임, 즉 용도라고 하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을 받아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 반드시 정화를 가지고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다. 정화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경우에는 임수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쓰는 것보다는 화를 쓸 때 용도 쓰임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부독이 임수를 쓰는 경우에는 이거 정화를 쓸 때 최선책이라고 하면, 임수를 쓰는 것은 차선책이다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반드시 경금은 뭘 대동해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대동해서 이 간목으로서 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능히 경금을 정화가 단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신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금은 임수를 쓴다. 임수를 쓸 때는 도세주옥 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이고, 경금이 임수를 쓰는 경우에는 도세 주옥은 아니죠. 주옥은 신금이 주옥인 것이고, 그냥 경금 같은 경우는 도세 또는 세진이라고 해서 경금에 묻어져 있는 티끌이라든가 잡티를 제거할 때 임수를 쓴다. 정화는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고, 임수는 경금의 티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진에서 깨끗하게 닦아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쓰는 것이다. 신금은 보석을
깨끗하게 광약으로 닦아서 그 빛이 더욱 영롱하고 아름답도록 만드는 것이 신금이 임수를 쓰는 목적이다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 일단 24절기로 보게 되면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계절로는 가을이 됩니다. 가을, 술월만 가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월, 유월, 술월이 모두 가을이 되는 것인데, 신월은 초추, 유월은 중추, 술월은 모추라고 하죠. 모추, 개추라고도 표현하고요. 만추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뜻으로서 늦가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술월은 환절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유술은 가을이면서 가을에서 다음 달 입동이 지나게 되면 해월, 그 다음에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술월이죠. 그래서 진, 술, 축, 미, 월이 모두 환절기가 되면서 그래서 사계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죠. 사계월은 계절의 끝이라고 하는 것인데 진술중미가 4개니까 4개의 계절의 끝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 미는 여름의 끝이 돼서 4개월이라고 하고, 이 4개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즉 인묘진은 동방목이면서 원래 진이 목이 왕하다라고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인묘월이 목이 왕한 것이고요. 진은 토가 왕하다. 그리고 신유술월은 서방금으로서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유월의 신월과 유월이 금이 강하고요. 술월은 4개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계절, 축월도 그렇고 미월도 그렇고 환절기가 되면서 진술직멸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진술직멸은 방합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죠. 인묘진 방합, 신유술 방합, 그 다음에 해자축 방합 또는 미 같은 경우 사오미 방합이 형성되게 되면 토가 왕한 진술축 미월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합이 성립되면 그 오행이 강해진다. 즉 예를 들어서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신유술 방합이 이렇게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토왕절인 술월이라 하더라도 금이 왕해지는 금왕절과 같은 금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술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자체는 저온, 굉장히 추우면서 그 다음에 건조한 것이 그 특징이다. 그래서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 관계에 있죠. 토생금. 하지만 금을 생할 수 있는 것은 토가 무조건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고 했죠. 생금 가능이고 건토는 생금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청간으로 무토,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 같은 경우에는 생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가지 술토는 뭐는 가능하냐면 이 술 안에는 술 중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토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통근이 되지도 않고 미토는 경금을 생해 주지도 못하지만 술토는 건토라서 경금을 생해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경금이 술 중에 있는 요 신금에 뭐는 할 수 있다? 통근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월의 경금은 신유술 서방의 끝자락에 있는 술의 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이 그렇게 약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인성 자체가 왕하고 일간도 세력이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술월은 토가 왕한 것이지 뭐가 왕한 것은 아니다. 금이 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내일 또 신금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술월에 경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뭘 가장 꺼리냐면 토가 너무 많아서 토다 해서 금이 매금되는 것, 토다 매금 또는 토다 뭐죠? 금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말입니다.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금이 땅속에 묻히는 것이고요. 경금도 그렇고 신금도 그렇고 토대 매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금이 더럽혀질 수 있다. 더럽혀질 오자를 써서 오금이 되는 것도 경금, 신금, 특히 신금은 억수로 겁나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 토다 매금 또는 오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술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이 토다 매금 되는 것을 방비해야 된다. 천간에 무토가 투출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절대 무토 투출되면 되지 않고요. 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기토가 경금을 생할 것 같은데 경금은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정화로서 단련하거나 임수로서 경금을 도세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기토가 있게 되면 경금이 더럽혀지게 되겠고요. 정화가 경금을 단련하기 힘들어지고 임수로서 경금을 도세 또는 세진을 해야 되는데 기토가 있게 되면 기토 타김이 돼서 오히려 경금이 깨끗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술월에는 무토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오로지
좋은 것은 이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방비해야 되는 것이니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은 용도가 없습니다. 을목은 있다 하더라도 자꾸 경금하고 을경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을목은 있어도 용도가 없고요. 또 을목은 왕토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목국토에서 제거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경금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양목인 경금 입장에서는 편제가 되겠죠. 간목으로서 술토를 제거시켜 주고요. 정화가 있으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서 좋을 것 같지만 토가 왕하기 전에는 경금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하지 못하고 토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술월은 부득이하게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쓰는 것이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금은 정화를 쓰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임수로서 도세하는 경우도 있는데 술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술토를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임수로서 경금을 도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국세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만 도세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그렇죠. 간목을 생조해서 간목이 그 토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임수고요. 술토가 건토인데 임수를 만나게 되면 건토가 스토화돼서 금을 생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는 토를 윤토시키고 경금을 도세하고 간목을 생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에 경신일주 지지에서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방합을 형성하게 되죠. 그때는 임수를 쓰지 않고 원칙적으로 정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나, 원령만 놓고 이렇게 봤을 때는 간목 임수를 쓰는 것이 사주를 배합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합법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일단 양대 양이 되는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월령에 있는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토, 마른 땅은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토생금, 나를 생한다 해서 생아자죠. 내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하는 거라고 해서 아생자라고 하고요. 생아자죠. 생아자가 맞습니다. 나를 생한다고 해서 생아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아자라고 하는 것을 달리 육신으로 표현하게 되면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나를 생해주는 인성, 마치 어머니 같은 것이 바로 인성이 되는 것이고요. 인성은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인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오늘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 월지 있는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이 되는 것이니 정인이 아니라 편인이고요. 편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술토 아닌 지장간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신금, 정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있는 신금, 정화, 무토 모두 격과 용신으로 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신금은 격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투출한다고 해서 이거를 겁제격으로 보지 않고요. 신금 투출한다 하더라도 그냥 편인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투출하는 것은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화는 경금 입장에서 관성이고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만약에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면 좋은데, 토가 왕하게 되면 화생토, 토생금 해서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술월에는 정화를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간목으로서 술토를 제거를 하고요. 임수로서
술토를 윤토하고 간목을 생목하고 경금을 도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쓰지 않는다. 물론 금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임수를 빼고 정화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또 술토를 봤습니다. 경술일주, 이거 괴강이라고도 합니다. 괴강사주라고 해서 경술일주, 경진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강하고 조금은 중화가 되지 못하면 성격이 좀 괴팍한 성격일 수도 있고 남녀 불문하고 좀 기가 좀 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이 있으니까 마음 자체는 좀 여릴 수는 있겠지만 뭐가 문제냐면 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토는 생을 하지 못합니다. 모양새는 엄마가 나를 생해주는 것 같은데 통근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떤 무정한 생조가 되는 것이니 술토가 있는 사람인데 생이 잘 되지 않아 무정하니까 사람이 조금은 운정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성격은 강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토가 많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중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줄 수 있는 장치는 하나 얻었지만 간목이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으면 토를 제한을 수 있는 힘은 연지에 있는 인목 하나 가지고는 조금은 부족하고요. 자, 이렇게만 보게 되면 술토도 건토 2개, 인목도 수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목이죠. 이거 사주가 매우 건조한 그런 국세가 되죠. 이거 굉장히 또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뜨겁다라고 하는데 조열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건조한데 인목술토가 있어서 가을에 뭐 완전 차갑진 않다 하더라도 좀 오싹한 기온, 그래서 저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틀은 가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저온은 아닙니다. 저온은 아니고 그냥 매우 건조한 사풍이 부는 그런 건조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인데, 병화가 투출하지 않으면 그렇게 조열한 뜨겁다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월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고요. 이 경금은 그냥 토다 매금 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비경겁제가 있게 되면 토가 금을 좀 매금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고, 연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보다 토생금 금생수 해서 이렇게 비경겁제로서 신을 이렇게 생주해 주게 되죠. 간목이 있었으면 간목으로 토를 제하고 김수로서 경금을 도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토 2개, 술월의 토왕절에 다시 토가 있으면 토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토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생시에서 다시 토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뭘 보면 안 된다? 생시에서 토를 보는 것은 불가하다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 자, 이렇게 병자시가 없었을 때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사주가 좀 한습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병도 술중정화에 통관할 수 있겠고, 이내 생을 받을 수가 있죠.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그렇게 춥진않은데 임수가 경금의 생주를 받으면서 잘 통과하게 되면 막상막하죠. 그래도 병화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좋다라고 제가 볼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사주가 이렇게 되는 사주가 여명으로서 화가 다시 왕해진다. 예를 들면 병호대원 갔을 때는 인옷을 화국을 완벽하게 짜죠. 좌우충이 아니라 이거는 인옷을 화국을 짜게 되면 수기가 말라버리고 금이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너무 왕해진다. 병화까지 있게 되면 금은 녹아버리고 수는 고갈될 수 있으니 이거 병자시 수가 충분하다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정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임수로서 경금을 도세를 할 것이냐 또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너무 많으면 정화를 쓰기는 좀 부담스럽다. 물론 이 정화도 술 2개 이내 풀을 두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화를 써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정화가 투출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임수보다는 정화를 치용하는 쪽으로 가고요. 만약에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화가 살아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운이 좋을 것 같지만은 이 화운 때는 오히려 수가 고갈되게 되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병자시라든가 또는 정축시 같은 경우는
여자보다는 남자 쪽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 이거는 십중팔구 연지 임목, 시지 임목이 있다 하더라도 술술의 뿌리를 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토다매금이 되고요. 무토는 금만 배금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임수도 파극하게 해서 임수까지 말려버리게 되니 이 사주가 만약에 목화를 같다라고 하면, 특히 화운 같다라고 하면 매우 좋지 못한 생시가 되는 것이니 무인시,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남녀 불문, 그 다음에 경진시도 좋지 못합니다. 이건 술술의 진까지 있으면 진술충 때리게 되죠. 천간에 경금 3개 있다고 해서 이거 금이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진술충 때리게 되면 임수가 지지의 뿌리를 얻지 못하고요. 진술충 하게 되면 천간에 경금 3개가 있다 하더라도 마른 땅 위에 있는 경금 3개가 힘을 얻기가 어렵다. 이거 특수하다고 해서 이런 사주를 택일해서 애를 낳아놓으면은 이거 매우 좋지 못한 것이니 제가 봤을 때는 경계해야 될 생시, 신사시 마찬가지고요. 이 못이 이렇게 되게 되면 지지로 뭐가 됩니까? 옷을 화국을 완전하게 짜게 되는 것이니 임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임수는 지지의 뿌리가 없죠. 경금도 예를 들어서 술술의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옷을 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경금이 자칫 녹아버릴 것이다. 이것이 목화운 가게 되면 반드시 경금이 소용된다라고 합니다. 소용, 아토피 피부염을 어렸을 때부터 앓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신경 무지무지 예민해져. 약간 정신과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특히나 화운 갔을 때 매우 좋지 못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간 자체가 술 위에 있다고 해서 이거 일간이 왕하다고 좀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는 태계를 이날로 잡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이날 태어나게 되면 저는 갑신시를 잡을 수밖에 없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간 자체가 술 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왕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간이 왕하다기보다는 토가 왕한 것이고요. 일간 자체 뿌리를 두어야지 되겠고 임수가 살아나게 되겠죠. 신에 경금도 뿌리 들고 임수도 뿌리를 두고 임수가 살아나야지만 간목이 생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간목이 살아나야지만 토를 제거할 수가 있다. 이거 화운 갔을 때 갑진시를 얻은 거하고 좀 무인, 정축 또는 이모시, 개미시, 신사시를 얻었을 때 화운 갔을 때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니 제가 봤을 때는 남녀 불문하고 모공 가더라도 일간이 왕해져야 되는 것이니 남녀 불문하고 뭐가 필요하다? 갑진시를 얻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초년에 남자는 수운, 여자는 금운이죠. 이때는 좀 화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한습이 가중돼서 조금은 추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갑신시라고 하더라도 제가 좋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초년운이 제가 봤을 때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이후 정도 돼야지만 그래도 밥값 좀 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래도 오늘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갑신시밖에 할 수 있는 생시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한 주 시작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